안녕하세요, 북도로 이우람입니다. 오늘은 10억대 꼬마 빌딩 작년에 거래가 됐던 사례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특히나 빌딩 시장이 얼어붙었던 시기고 고금리인 시기였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 다양하게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은 항상 유동인구 그리고 거주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항상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염창역 이면에 꼬마 빌딩이 작년 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월에 계약을 하시고 6월에 잔금을 치르셨던 물건인데요. 처음에 이 매물은 14억에 나왔습니다. 14억에 나왔는데 최종 거래가 된 금액은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이 조절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분이 매입을 하실 때 12억을 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시중은행 중에서도 신협에서 대출을 좀 받으셨고요. 취등록세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풀로 대출을 받으셔서 매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점포가 두 곳이 있는데 250만 원 나오고 지하는 비어있고 2층은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를 하셨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면은 2층은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1층에서 250이 나오고 12억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이제 5%로 가정을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의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임대료 25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 25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매수자분은 잔금을 치르고 2달 뒤에 3억의 대출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매매가가 12억이었고 대출금이 12억인데 2달 뒤에 추가로 3억이 더 나온다는 것은 담보가액이 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밸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체에서는 수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밸류업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과 건물의 가치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감하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목동 건물을 매입하신 분께서도 동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추가적으로 밸류업을 했을 때 임대 구성이나 임대료 상승을 충분히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마포역과 공덕역 사이에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의 건물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계약을 하시고 6월에 잔금을 치른 최종 매매가 11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하는 없는 건물이고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께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실 때 4억 4천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셨고요. 이 건물은 상층부 주택을 소유주께서 나가신 다음에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해서 근생으로 매입한 건물이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시중은행을 통해서 3억의 추가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주택이었던 부분을 용도 변경한 뒤에 내부를 다시 수리를 해서 근생으로 다시 맞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본 건물도 당시에 매물이 나왔을 때 소액이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건물입니다.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었기 때문에 미용실, 세탁소 그리고 각종 소규모 학원들이 들어오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상층부 주택을 다시 내부 수리를 해서 임차를 새로 맞출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추가 대출 3억까지 해서 이 건물에는 총 근저당이 7억 5천이었습니다. 근저당 7억 5천에 대한 이자가 약 3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층에서는 임대료가 180만 원 나오는 건물이었고 2, 3층은 소유주가 직접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350만 원 그리고 1층에서 나오는 임대료 180만 원 매달 170만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물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층부를 학원이나 생활 밀착형 임차로 재임대를 하게 되면은 예상하는 임대료가 180만 원 그리고 상층부 22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하고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요. 밸류업을 통해서 다시 재임대를 맞추게 된다면 이 건물에서 약 4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의 이자를 제하게 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남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매매사를 한번 보고 그분의 성향, 투자 스타일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매입하셨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목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매입을 하셨어요. 매매가보다도 더 높게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으셔서 이자를 마이너스를 내고서라도 추가 밸류업을 강하게 추진을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 도화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50% 이하의 대출 비중을 두면서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면서 밸류업을 통한 추가 임대료 상승과 건물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은 1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지역이나 임대료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그리고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꿨을 때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예상이 되는 지역들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아파트 말고도 10억 초반대도 충분히 좋은 투자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매입 당시에 금리가 다 5%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들은 대출을 받으셔도 5억에서 10억 사이에 대출금이 그 정도 형성이 돼서 이자도 한 200에서 300 사이 예상이 되니까 추가 수익이 있으시거나 본업이 있으시면 그 정도는 감당을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10억 초반대의 건물들은 밸류업을 통해서 재임대를 구성을 하고 임대료 상승과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볼륨이 작기 때문에 엑시트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해서 좀 더 볼륨을 큰 건물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매입할 수 있는 10억대 초반 꼬마 빌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